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1년 겨울 대전 도심 한복판의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한 용의자들은 은행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20년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중년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지난 2001년 12월 21일 은행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괴한들은 현금 수송 차량을 덮쳐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은행 출납과장에게 권총 도발포에 숨지게 했습니다. 오르막에다가 싣고 내리려고 하는 돌아보니까 보면서 사람이 총 겨누면서 꼼짝마 손들을 하면서 위로 한번 쏘고. 권총은 범행 2달 전 대전 대덕구 송천동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사건 현장에서 1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듬해 8월 용의자로 추정되는 3명이 검거됐지만 권총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사건 당시엔 CCTV가 없어 20여 년간 용의자만 5천 명에 달했고 미제 사건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유령 용의자를 4명으로 좁히고 일부를 붙잡은 겁니다. 대전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은 중년 남성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5일 낮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2명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용의자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유령 용의자 2명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용의자와 공범, 증거 등을 더 확보한 뒤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애인과 이별한 뒤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지법 나상훈 부장판사는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100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4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귀던 여성들과 헤어지자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과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구법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대전의 역사를 함께한 소재동 근대문화 역사거리에서 문화재 야행이 한창입니다. 늦여름밤을 환하게 밝힌 대전의 달밤 나들이를 양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시간, 대전 소재동의 밤은 화려하게 빛납니다. 커다란 달빛과 은은한 조명은 400년 넘은 송자고택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합니다. 대전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재동에서 진행되는 문화재 야행에 함께 나온 가족들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어린 아이들은 전통문화 체험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주만큼 재밌었어요. 대전에 맨날 이런 게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게예요. 아이들은 자기 몸만한 윷가락을 던져도 보고 샛노란 고무신을 바구니에 날리며 전통문화를 체험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호패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 뒤로는 먹거리와 플리마켓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은 갓 부친 노릇노릇한 파전을 나눠 먹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플리마켓에서 쇼핑도 즐깁니다. 이 소재동 쪽에는 제가 여자친구랑 카페만 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게 잘 돼 있어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길을 따라선 대전역 인근의 옛 모습을 담은 생생한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알리는 이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한테는 우리 근대문화유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는 일요일 밤까지 진행되며
논산에서도 오는 28일까지 강경 근대문화거리, 옥녀봉 등 강경읍 일원에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합니다. 최초 신사참배 거부 등을 담은 근대문화 코스와 활쏘기 체험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말 동안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회장을 제공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발생해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불로 세종 전동면 한과 공장에서 모두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390여 제곱미터와 기계료 등을 태웠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여군 부여읍 백제보 앞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화물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8세 남성 등 3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승용차와 SUV, 트럭이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00여 명 감소한 8,409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각각 3,055명과 4,521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오늘도 대전에서 2명, 충남에서 4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돼 방역 활동을 수행합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과 대전역에 AI 방역 로봇 2대를 우선 투입하고 다음 달 초까지 지하철역 5곳과 시청 로비 등에 모두 1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로봇들은 앞으로 6개월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각종 바이러스를 99.9% 제거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자외선을 활용해 바닥을 살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국토 공모 사업에 충남도가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개발에 따른 사전 분석하는 기술로 충남도는 문화재 등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건천이죠? 건천. 세종 지역 첫 학교 협동조합인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점이 어제 해밀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밀학교 협동조합은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문을 연 교내 매점 운영과 학생 자치활동 지원, 사회적 경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와 마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학생 조합원 51명과 학부모 조합원 30명, 교직원 30명, 주민 2명, 총 91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조합원 모집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